자, 봅시다. 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요거 다항식부터 쭉 공부할 때 사용했던 교재가 개념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문이고 개념서는 어차피 바꾸지 않습니다. 똑같은 개념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유형은 요책을 사용을 했죠. 그렇죠? 요책을 사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념 넓히기는 다 패스를 했어요. 요거 체크 3개짜리 돼 있는 거. 싹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권을 건드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2권 남아있죠? 깨끗하게 남아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개념은 다시 설명을 다 합니다, 제가. 개념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그것보다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당연히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좀 더 개념이 추가돼요. 요거는 이제 심한 문제를 풀거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일 거고요. 그것들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로 푸셔야 되는 건 유형원의 1권의 터프 문제들은 당연히 다시 풉니다. 그렇죠? 터프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B단계를 건너뛰었어요. 1권의 B단계를 건너뛰었고요. 그거 다 풀 거고요. 그 다음에 2권을 다시 다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일단 끝낼 거예요. 근데 이 책의 1권의 C단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책의 1권의 C단계는 수준으로 따지자면 킬러 문제예요. 킬러 수준에 근접한 문제고 당연 기준으로 이용고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 겁나 잘하는 애들한테 야 머리 좀 쥐어 뜯어봐 약간 이런 뉘앙스로 풀리는 게 C단계거든요. 센 C보다는 수준이 한 단계 높고요. 그래서 센 C도 풀어보신 분은 풀어본 사람이 없죠. 여기 고등학교 센 C는 달라요. 중학교 센 C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하진이는 풀어봤으니까 느낌이 딱 왔을 거야. 중학교 센 C는 그래도 풀립니다. 뭐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한 반 이상 풀려요. 근데 고등학교 센 C는 반이 뭐예요? 3분의 1도 풀기 힘들어요. 그런데 얘는 얘거 C는 센 C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얘거 C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근데 어떤 애들이 건드리느냐?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전교 한 5손가락, 수학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뭔가 저 인간이야? 약간 이런 애들. 걔네들은 이걸 풉니다. 그래서 센 C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먼저 쫙 풀 건데 풀다가 일정 시점이 딱 되는 순간 제가 책 교재를 바꿀 거예요. 바꾸는 교재가 이제 마플 시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지금 개념서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일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형원의 터프 그리고 B단계 그리고 2권의 문제들을 이제 요걸 함께 숙제로 이제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딱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 진도 나가는 그 시기를 봐서 딱 일정 타이밍에 끊을 거고요. 그 타이밍부터는 마플 시너지가 시작됩니다. 이 마플 시너지 그냥 내신 교재예요. 내신 교재이고요. 문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800문제세요. 그래서 물론 1학기 전체에서 1800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로 나눠서 한 900문제씩 될 거거든요. 그것들을 쭉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플 시너지가 시험 범위까지 끝나는 시점에서 고쟁이라는 교재가 들어갑니다. 이 고쟁이라는 교재는 여러분 중학교로 따지면 블랙라벨 약간 이런 느낌의 교재예요. 블랙라벨이나 A급 수학이 있다면 고등학교는 약간 대세가 고쟁이거든요. 내신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학원들이나 아니면 뭐 공부하는 뭐 공부방이나 과외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마플 시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고쟁이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내신의 필독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풍무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마플 시너지 다 풀면 90점 무조건 넘어요. 근데 풍무고뿐만이 아니거든요. 아라나 이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교과서 반, 요 교재 반 정도로 거의 끝나버립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1800문제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낼 만한 유형의 문제들은 다 집어넣는 거야. 왜냐면 이거에 만들어진 배경이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기출문제를 싹 모아놓고 그것들을 유형별로 한 30몇 개씩 분류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유형원에는 유형이 한 10 몇 개 있거든요. 18개에서 뭐 20개 정도 있다고 보면 얘는 유형이 한 25개에서 30개씩 있어요. 단원별로. 그러니까 있는 유형 없는 유형 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만 다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학교 시험은 크게 문제는 없을 정도. 근데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녀석의 난이도는 얘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좀 섞여 있어요. 얘보다 쉬운 것도 있고 얘보다 어려운 것도 있어서 왜냐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좀 장르별로 좀 많이 섞여 있는 경향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가 진행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예전이 아니고 이쪽에 원당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원당구가 있으면 좀 변수가 생겨요. 여기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반에 원당구는 없어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는 시험 계획을 진행을 하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질문. 딱히 질문이 없죠. 아직 이게 어떤 교재인지 잘 모르니까 감이 안 오니까 그렇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열심히 같이 해볼 거고. 자, 그러면 일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면서 첫 단원으로 다항식의 연산을 공부를 했어요. 다항식의 연산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처음에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반항식, 차수, 동량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물어봤죠. 다 물어봤는데 지금 레벨에서는 그걸 굳이 다 물어보는 건 의미 없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는 보고 넘어갈게요. 항,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건 결국 항들의 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식이 다항식이거든요. 물론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뭐냐면 항이라는 건 수와 문자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항이에요. x 항이고요. 2x도 항입니다. xy도 항이고요. y분의 x도 항일까요? 이게 어처구니 없지만 시험 문제로도 가끔 나옵니다. 이거 항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항이에요?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자, 지금 심각합니다. 자, 지은아 이거 항이에요? 아니에요?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수 또는 문자에 곱. 항이에요? 아니에요? 현준아 왜 이렇게 눈이 피곤해? 잘 들어붙였어? 자, 항 맞아요 틀려요? 지우가 항이에요? 아니에요? 야 학교 시험 문제 나왔다고 진짜. 자, 다음 중에서 항이 아닌 것을 골라봐. 다음 중에서 항인 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쩔 건데? 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너는 아니에요? 아니, 네. 아니. 그래요? 자, 우리 중학교로 돌아갑시다. 큰일 났다. 자, 큰일 날 거니까. 자,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얘는 항이 확실하죠? 이걸 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몇 차 항이죠? 1차. 차수는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부릅니다.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예요. 그럼 얘는 x가 한 개 곱해졌으니까 1차가 맞죠? 자, 얘는 1차 항과 상수항이 더해진 형태예요. 선생님 뺀 건데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더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항과 상수항이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얘 또한 1차식입니다. 자, 근데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1개.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녀석들을 무슨 항식? 단항식. 그렇죠? 이런 항을 무슨 항식?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질문. 이 녀석은 다항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알면 돼, 이제부터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항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친절하게 뭐라고 써있어요? 한 개 또는 이라고 써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심리는 다라는 많을 다자를 쓰기 때문에 다항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한 개는 아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한계는 특별한 이름이 있잖아요.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부르니까 그럼 다항식은 두 개 이상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근데 이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예전에는 문제로도 출제가 됐어요. 용어의 설명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맨날 나오는 게 다항식,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럼 그럴싸하거든요? 아니에요. 다항식에는 한 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녀석 안에 단항식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단항식이면서 다항식인 거고 얘는 다항식인 거예요. 자, 이쪽 볼까요? x, 3x라는 하나의 항과 y라는 하나의 항. 근데 얘도 몇 차고? 1차고 얘도 몇 차예요? 1차. 그럼 전체는 몇 차예요? 2차예요? 1차예요? 1차입니다. 1차와 1차를 더해봤자 1차입니다. 자,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얘는 더해졌지 곱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XY에 관한 1차식이 맞습니다. 단 주인공은 XY가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X 몇 개? 2개. Y 몇 개? 1개. 그럼 얘는 XY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풀어볼 거야. 좀 됐어. 시기는 좀 됐는데 질문 던질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뭐야? x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지은아, x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 2차가 맞아요. 선생님, 금방 3차식이라면서요. 자, 제 말을 잘 들었어야지. 3차는 x, y에 관한 3차야.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x에 관한 몇 차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트릭이야.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문자처럼 보이는데 문자 취급을 안 하는 경우도 생겨요. 문자인데 문자가 아니래. 그걸 선생님 누가 알려줘요? 문제가 알려줘. 자,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문자인데 문자가 아니래. 자, 이런 녀석입니다. 3x제곱 y라는 녀석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x에 관한 2차식입니다. y에 관한 몇 차식일까요? 1차식이에요. 자, 나눴어요. 자, 그렇다면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3y예요. y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3x제곱이에요. 그러면 다시 x, y에 관한 몇 차식이냐고 물어보면 3차식이에요. x제곱 y의 개수를 물어보면 3이 됩니다. x의 개수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건 문제 뭐예요? 어차피 그건 너희가 보면 그렇게는 물어볼 수가 없게 돼 있어, 원칙적으로. 그래서 항은 항인데 이거 단항이에요. 단항식입니다. 물론 다항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에는 x하고 y라는 문자가 보이지만 이 문제는 하나만 문자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x만 문자 취급을 할 수 있고요. y만도 문자 취급을 할 수 있어. 근데 x만 문자 취급을 하면 나머지는 다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되는 거겠죠. y만 문자 취급을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가 되는 거야. 숫자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관건이고.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이 녀석으로 가볼게요. 얘는 항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얘는 항이 아니에요. 선생님, x하고 1하고 있는데 왜 항이 아니에요? 자, 써있어요. 뭐라고? 곱이라고. 그쵸? 수 또는 문자에 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1을 x로 뭐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죠. 단순하게 말하면 나누고 있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항이 아니에요. 1차? 차수?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던 이 녀석 당연히 항이 될 수가 없죠? 얘도 나누고 있잖아요. 항은 될 수가 없어. 그쵸? 너희는 아마 놓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신경 쓴 사람이 없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이런 거 배워요.
2x 제곱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곱하기 y 분의 뭐 1 들어가 막 이런 곱하기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뭐 단항식의 곱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식의 계산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왜 단항식의 곱셈이라고 안 했을까요? 얘는 항인데 얘는 항이 아니야. 얘도 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단항식의 곱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식의 계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소단원 제곱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은 아무도 안 하죠. 왜? 머리 아프잖아. 중학생 애들한테 그런 까지 설명하려면 머리 아프잖아.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때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와서 너희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항이 뭔지. 중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념이 진짜 중요한데 안타깝지만 그 개념을 대충 배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연산만 열심히 해요. 연산. 자, 용어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항. 수 또는 문자의 곱이야 곱. 나눗셈 분수 형태는 항이 될 수가 없어요. 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차수라는 단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의 차수라고 써 있죠. 그 항에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좀 전에 장난친다 그랬죠? x를 주인공으로 하냐, y를 주인공으로 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둘 다 주인공을 하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져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가끔 종종 1번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럼 개념 문제거든요. 물어볼 거야. 개수를 물어보고 차수를 물어보고 항을 물어보고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말장난에 진짜 현혹되게 만들 거거든요. 다항식에서 한 개짜리 빼고 가다든지, 그렇죠? 분수 형태 주고 이 녀석의 차수를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주고 x 제곱의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자, 그렇다면 차수에서 다항식의 차수라고 써 있죠? 그냥 차수라고 써 있지 않아요. 다항식의 차수예요. 무슨 말이냐? x분의 1 여기다가는 차수가 뭐예요? 라는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이 아니면 차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항이어야만 차수가 존재하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부분 신경 쓰시고. 그렇다면 다항식의 차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항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거? 높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보자. 자, 요런 식이 있습니다. 이건 다항식입니다. 항의 개수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말장난을 할 거예요. 그냥 질문입니다. 지은아, x 세제곱의 개수는? 3. 규아야, y 세제곱의 개수는? 2x. 하진아, y 제곱의 개수는? 7. 좋아요. 현준아, x 이 녀석의 이 항의 x에 관한 이 항의 차수는? 3. 자, 지우가 x, y에 관한 이 항의 차수는? 4. 도연아, y에 관한 이 항의 차수는? 얘는 y가 주인공이라는 말이야. y에 관한, y에 대한, y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은 y가 주인공이고 걔만 문자 취급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차수는 문자가 몇 번 곱해졌어? 그러니까 차수는 얼마?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지호야, 그러면 x, y에 관한 이 다항식의 차수는? x, y가 쳤어요. 4. 그렇지. 왜냐면 x, y가 모두 주인공이거든. 자, 지성아, x에 관한 이 다항식의 차수는? 3. 지은아, y에 관한 이 다항식의 차수는? 3. 자, 교야, 요 항에서 x의 개수는? 그렇죠. 2y 세제곱. 자, 정신 차리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항은 3개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x에 관한, x, y에 관한, y에 관한. 이 말이 뭐냐면 걔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근데 제가 얘를 x, y에 관한이라고 안 하고 x에 관한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y는 더 이상 문자가 아니고 상수가 되거든요. 내가 얘를 y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x는 더 이상 문자가 아니고 상수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정신 차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여기서 그나마 잘 나오는 게 지금 요 차수와 개수와 지금 요 얘기였고요. 자, 하나 나온 게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오면 진짜 많이 틀리는 게 요 녀석이에요. 자, 기억할 거예요. 못할 수도 있고. 자, 저는 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런 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얘를 x에 관해서 내림 차순 정리와 오름 차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내림 차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쵸? 맞죠? 맞죠? 틀렸어요. 이거 내림 차순 정리가 완성이 안 됐어요. 어느 부분이 완성이 안 됐어요? x. 얘랑 얘를 묶어요. 묶어줘야 돼요. 반드시 x에 관해서 내림 차순이라는 단어가 딱 뜨잖아요. 그 순간 항들을 분류해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상관없거든. 상수항은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3의 x제곱이고 얘만큼은 묶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건드리진 않아. 선생님들이. 근데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얘를 건드리진 않더라고요. 제 강사 경력상 한 번도 얘가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여기는 그대로 갑니다. 물론 이제 가로 묶어줘도 되는데 보통 상수항 묶지는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름차순으로 바뀌었을 때가 문제예요. 자, 보자.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쓰면 돼. 그렇죠? 거꾸로 쓰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쓰거든요. 자, 지우야, 여기서 잘못된 부분. 상수항, 그렇죠. 자, 좀 전에 제가 얘는 이제 굳이 묶지는 않는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얘가 무슨 항이냐면 상수항이에요. 자, 왜냐면 x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얘네들은 문자야. 그렇죠? 근데 얘들은 뭐야? 문자가 없어, x가. 그럼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문자처럼 보이지만 얘는 숫자처럼 취급을 받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한 개의 항인 거야. 그 말은 뭐야? 이것 자체가 패키지야, 패키지. 이 한 덩어리라고요, 한 덩어리. 우리가 흡사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기 묶는 거 있죠, 한 덩어리로. 딱 그런 느낌이야. 얘 한 덩어리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오름차순으로 바꿨을 때도 이 덩어리가 그대로 인식이 돼야 돼. 한 덩어리라는 개념.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마이너스 7y 플러스 4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괄호까지 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되셨나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림차순을 할 때는 그냥 우리 평상시 하듯이 주인공만 설정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림차순도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내림차순이 되면 x, y 위치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 x가 주인공이니까 항상 문자는 뒤로 빠지고 개수를 앞으로 빼는 게 습관화돼 있어야 돼요. 자, 그나마 우리가 항등식도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이렇게 K로 묶고 이런 것들 인수분해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개념. 그렇죠? 항, 분수 형태는 항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항에만 차수가 존재합니다. 차수는 문제 내는 사람이 주인공을 x나 y나 무엇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차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개수 역할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단항식과 다항식, 단항식은 다항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류항. 동류항은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 같은, 이거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류항, 여러분이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식, 그 녀석들끼리 동류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때만 상수항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부분을 건드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건드리면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내린 차수과 오른 차수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차수가 내려가면은 내린 차수는 올라가면 오른 차수는 상수항이 맨 앞으로 빠지는 건 상수항은 차수가 지나 상수항은 차수가 얼마예요? 하진아, 상수항은 차수가 얼마니까? 얘가 없다가 틀려서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상수항은 차수가 얼마니까? 느낀적으로 하나? 그러면 자, x도 있고 상수항도 있어. x도 차수가 하나인데 상수항도 차수가 하나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치? 좋아요. 어떨 것 같아? 상수항은 차수가 없다는 아니야, 있어. 근데 얼마? 여러 개? 갑자기? 여러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차수는 0, 1, 2, 3, 4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아, 한 개, 두 개 이런 거는 좀 느낌이 달라. 차수는 얼마일까? x가 하나 있으면 1차야. 근데 상수항은 x가 없어. x가 없어. 차수는 0, 1, 2, 3, 4 중에 뭘까? 1? 아니, x가 하나 있으면 0? 차수. 그렇지, 0. 그렇죠. 아, 힘들어. 자, 0이야. 상수항의 차수를 물어본 적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학교는 아니야. 근데 상수항의 차수를 물어본 적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몇 차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0차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왜냐면 상수항은 항이거든. 상수항이잖아, 항. 항에는 차수가 존재하거든. 근데 차수도 x가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데 상수항은 문자가 없으니까 0차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완전 제곱식. 그렇죠? 자, 질문을 던집니다. x에 x에 관한 2차식입니다. 이 2차식에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질문과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라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우야.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합은 얼마죠? x에 관한 2차식이에요.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합은 4. 자, 지성아. 모든 개수의 합은 3. 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도윤아,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을까? 아래가 들리는 지금 그러면 지우를 깐 거야? 지성이를 좀 더 신뢰하는구나. 모르겠어요. 이건 지성이가 대답한 거고, 그치? 이건 지우가 대답한 거야. 지우가, 너는 어느 쪽?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려? 밑에 게 지금 어떻게 두 명한테 까였어? 자, 현준아, 너는 어느 쪽이 맞고 어느 게 틀려? 밑에 게 틀려요. 지은아, 너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려? 위에 거가 틀렸어. 오, 지우야 한 편 나왔다. 자, 지우야, 어느 게 맞아? 맞는 거, 둘 중에 맞는 거. 하나 틀렸어. 무조건 분명히 틀렸고 하나는 분명히 맞았어. 어떤 게 맞았을까? 이게 3? 위에 거. 자, 오, 지우 두 편. 하진아, 자, 어느 게 맞았을까?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3대3? 오, 지성이는 남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고, 지우는 여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고, 선배계네. 자, 답변은, 그러니까 답은 예? 맞아, 틀려요? 맞아요. 얘는 선생님, 뭔 소리예요? 개수랑 상수항을 다 더하면 저거라면서요. 자, 이건 중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건 고등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개수의 총합을 물어볼 때 상수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만 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을 너희가 생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식 배운 다음에 항상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라고 해요. 그럼 너희 다 더하죠. 아마 이런 문제를 분명히 풀어본 기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맞아. 왜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근데 앞으로 여러분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하고요. 선생님들 진짜 착하지 않은 이상 이런 질문 안 해요. 거의 다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고. 자, 문제를 여러분 풀었어. 이렇게 나왔어.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너희 3이라고 대답할 거잖아. 너희 세 분은. 그거 틀린 거야. 애초에 고등학교에서는 이 질문 안 던진다고. 이 질문을 던진다고. 이 질문을 던졌는데 넌 3이라고 대답했다? 이거 질문이 답이 4예요.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까지 요거 개수 1, 요거 개수 2 하면서 맞아. 근데 4가 되려면 얘도 땡겨와야 되죠. 자,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개념할 때는 얘기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너희 머리 아프거든.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 자, 왜냐면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볼게요. 얘는 1도 개수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선생님, 무슨 말이세요? 이 뒤에는 뭔가 하나가 생략돼 있어요. x에 0제곱이 생략돼 있어요. 선생님, 저게 뭐예요? 자, 우리 중학교 때 2학년 때 지수 법칙을 배우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 알아만 두는 거예요. 우리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2 나누기 2가 1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맞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나오면 다 알아요. 자, 지수 법칙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1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맞죠? 그럼 봐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죠? 3에서 2 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맞죠? 자, 그렇다면 얘도 2에서 2를 뺐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가 돼요? 이게 0이 되죠? 얘도 지수 법칙에 의하면 1에서 2를 뺐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이게 0이었겠죠. 선생님, 2 나누기 2는 1인데요? 이게 0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수 법칙에서는 2의 0제곱이 되면 모든 수의 0제곱이 되면 반드시 1이 된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같은 수로 나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수 법칙에서는 0제곱이 붙었다는 건 이 밑에 있는 숫자를 같은 수로 나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의 같은 거예요. 정의. 우리 순열 조합할 때 0팩이 갑자기 1이 되잖아. 밑도 끝도 없이. 똑같은 녀석이야. 이해하셨어요? 우리 0팩 1이라고 나왔잖아. 그쵸? 말도 안 되지만 0팩은 1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NP형 말도 안 되는데 1이라고 했어. NC형 말도 안 되는데 1이라고 했단 말이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입니다. 그 말은 얘는 분명히 우리 눈에 상수항으로 보여. 그리고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아. 그런데 얘는 x의 0제곱의 개수인 것도 맞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수항은 당연히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지만 이 아이를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x의 0제곱의 개수라고도 부를 수 있다를 이제부터는 알아야 되는 거야. 상수항이기도 하지만 x 0제곱의 개수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교과서는 안 나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2학년 교과서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배운 내용만 나와요. 이게 중학교야. 근데 고등학교는 앞으로 배울 내용도 나옵니다. 미쳐버리겠지.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배울 내용이 나와요. 선생님 어쩌라고요? 내가 공수2를 살짝 강행한 이유가 뭐냐면 공수2 부분에서 도형의 이동 파트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겨울방학 때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이차함수 나오잖아요. 이차함수. 이차함수 해석 문제에 도형의 이동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좌표의 개념, 직선의 개념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배울 내용이에요. 고2 때 나와요. 고2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에요. 거기서 지수라는 단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연스럽게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 나와요.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진짜 친절해서 그래도 얘들 중학교 올라왔으니까 아직 헷갈리니까 난 이렇게 내줄 거야.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합으로 내줄 거야.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4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3이라고 대답하시면 틀립니다.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럼 상수항까지 다 더하셔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식의 풀입니다. 자, 이걸 배우는 한 아이가 중학교로 갔어. 학교 시험을 본 거야. 저쪽에 부천에 있는 한 학교에서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예를 들어 이런 문제였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걔는 4라고 썼어. 보기 중에 1, 2, 3, 4, 5였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답을 3이라고 보고 얘를 틀렸다고 했어. 얘는 수학을 항상 100점 맞던 아이야. 언제까지? 1학년 때부터 2학년, 요 3학년 이 시험을 보기 전까지 항상 100점이었어. 수학만이 아니야. 99점 얼마 나오던 애야. 평균 점수가. 보면 잘하는 애죠. 그러니까 얘는 배웠으니까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4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근데 중학교 선생님은 상수항이 아닌 개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아이는 이제 가서 의견을 냈지. 선생님, 얘도 개수잖아요.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에서는 앞으로 배울 내용은 시험을 내지 않아.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이 개념을 온전히 상수항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이것들의 합만 구했어야 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중학교에서는 배운 내용만 내는 게 원칙이야. 앞으로 배울 내용 절대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개수의 총합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더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배웠지. 고등학교는 이렇게 나오거든. 앞으로 배울 내용도 나오거든. 실제로 1학기 시험 문제 2학기에 역함수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땡겨오기도 해요. 합성함수의 개념을, 절대값 함수의 개념을. 그래서 선행한 애들이 어쨌든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을 일은 없잖아요. 물론 이 녀석은 중국 다 처리가 됐어요. 부모님 학교 쫓아갔거든. 부모님 쫓아갔거든. 똑바로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이 조금 아버님이 그거 하시는 분이야. 그 시의원? 그러니까 시장은 아니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구의원, 시의원 이런 거 있어요. 몇 명씩 뽑는 거 있어요. 그거 하시는 분이야. 집에 돈 좀 있어. 그냥 이 발언권이 좀 있던 분이야. 그분이 이제 학교 연을 찾아가. 똑바로 안 하는 그 선생님 데려오고 약간 깽판 쳤나 봐. 그러니까 아버님이 전직이 좀 그래. 좀 주먹 좀 쓰시는 분이야. 돈 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어쨌든 지금 너희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해도 우리는 상수항까지 더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요 정도까지만 조금 신경 써주시고 자, 덧셈과 뺄셈은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신기하게도 아라고에서는 이게 아라고뿐만이 아니고요. 학교가 성향인데 꼭 이런 문제를 1, 2번에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라고가 대표적인 케이스긴 한데 그러면 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A는 어떤 식, B도 어떤 식, C도 어떤 식 이렇게 다항식을 줘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보통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여기도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서 슉 해서 2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거 뭐 하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그렇죠? 몇 A, 몇 B, 몇 C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 딱 3번 하면 문제는 끝나요.
근데 절대적으로 여기서 대입하는 건 아닌 거 다 아시죠? 그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다 배웠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신을 갉아먹는 일이 벌어지니까 정리하시고.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맨날 여기 마이너스거든요. 왜냐면 저 소가로와 중가로를 치는 이유가 이 마이너스로 부로 바꾸는 용도인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거의 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90% 이상은. 그러니까 부호 바뀐다 그러죠? 부호 밖으로 빠져나올 때 이때 굉장히 부호에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조연아, 어떻게 너는 졸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냐?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 수업 듣고 있어야 하는 그 본능. 야, 그건 내가 너의 눈을 못 볼 때는 이게 통하지 마. 이 각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 눈을 못 보면 통하는데 내가 너의 눈이 감긴 걸 뻔히 아는데 끄덕끄덕 한다고 했는데 내가 속겠냐. 자, 저음치과 결합법칙 성립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거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다 아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곱하는 게 분배 법칙이라면서요.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둘 다 분배 법칙으로 취급을 합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분배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분배하는 거. 그런데 이 과정을 0으로 가는 것도 똑같이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우리가 공통인수로 인수분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예를 들어 3x 플러스 6xy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얘네들을 3x로 묶어서 1 플러스 2y라고 쓰죠. 이것도 이 공통인수로 인수분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인수로 인수분해하는 거의 기본은 뭐다? 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라고도 표현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의 본질은 약간 분배 법칙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고요. 자.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이거 할 때는 뭐만 신경 쓰시면 돼요. 주인공에 따라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x 기준으로 한번 했던 거지만 잠깐만 다시 볼게요. 얘는 2의 x의 제곱 그리고 x 있으니까 yx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없는 새 녀석을 씁니다.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자, x에 대해서 오름차순 할 때는 이게 통짜로 움직여야 돼요. 통짜로. 그래서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3이 앞으로 빠지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 x에 관한 오름차순이잖아요. 오름차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여전히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됐죠?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근데 이거 어차피 그거 아니야.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무조건 객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 있을 거야. 근데 보기 중에 꼭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거든. 똑같이 실려 있는 거. 그러면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낸다라고 한다면 그 출제자의 의도는 거의 다 이거거든요. 상수항 가지고 건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혹시 x, y의 위치.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이 x일 때는. y는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뭐 이런 거 연산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유형에 대한 것들은 덧셈 뺄셈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안 풀었냐면 개념 넓히기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제가 단원 유형별로 개념 넓히기가 있으면 그거는 다시 풀고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그냥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부터? 정리부터 하시고 대입의 횟수는 최소화시킨 다음에 대입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암산 같은 거 하지 마. 가끔씩 이거 공부 똑똑한 애들이 암산하거든요. 있어. 진짜 있어.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구로 시작하는 지읒 이런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공부 잘해요. 네, 평점이 1.4니까. 연구대는 조금 빠듯하긴 한데 서성하는 무단에 갈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얘가 좋은 과를 노리고 있어서 이 아이가 수학 시험을 보면 1번부터 4번 쪽에 한 개를 무조건 틀려요. 이거를 지금 이제 고3이 됐거든요. 8번의 시험 동안 8번 내내. 와, 대단한 아이예요. 8번의 시험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다 틀립니다. 많으면 2개까지.
더 대단한 아이는 뒤에는 안 틀려요. 그러니까 더 신기하다 야. 맨날 갈구거든. 시험 볼 때마다 갈구거든. 근데 정신 안 차려. 선생님, 저도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손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암산이 된대. 얘가 첫 번째 시험에 틀렸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이걸 암산으로 처리한 거야. 이게 암산이 되니? 저한테 그러니까 나는 약간 객기라고 봐. 도대체 이거 어떻게 암산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걔 시험지 딱 보잖아요. 시험 끝나고 시험지를 보잖아요. 한 10번 이론은 풀이가 있는데 한 10번까지는 풀이가 없어. 다만 띡띡띡 이렇게 돼 있어. 와, 너 뭐냐 그랬더니 10번까지는 암산 되던데요? 약간 이런 말입니다. 아 못하는 애가 아니라 잘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꼭 특히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연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다음 시 곱셈이에요. 자, 여기서 곱셈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요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몇 번의 곱셈이 이루어질까요? 네 번의 곱셈이 이루어지겠죠? 왜냐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곱셈이 이루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항은 몇 개가 나올까요? 세 개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얘는 몇 번의 곱셈이 이루어지죠? 8번. 자, 왜냐면 너희가 이제는 뭘 배웠습니까? 경우의 수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곱한다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하나랑 이 중에서 하나랑 이 중에서 하나를 곱하는 거야. 맞죠?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를 곱하는 거야. 2C1, 2C1, 2C1. 그럼 얼마야? 8. 근데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항의 개수는 4개죠? 자, 그럼 질문. 학교 시험 질문이야. 항의 개수 몇 개일까요? 어떻게 알아? 저번에 샀으니 n 플러스 1. 오, 기억하셔야 돼요. 항의 개수 가끔 물어봅니다. 우리가 제곱이나 세제곱이야 곱셈 공식으로도 존재하니까 충분히 아는데 이게 한 10단위로 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살짝 띵 해집니다.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꼴이죠.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꼴에서는 이 숫자에다가 2를 더하는 값만큼 항의 개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최고차는 뭘까? x의 10제곱이겠죠. 그 다음은 x의 9제곱, x의 8제곱, x의 7제곱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맨 마지막에 x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누구까지? 상수항까지 가겠지. 상수항은 얼마야? 1.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인데 10개 가냐? x의 0제곱이니까 0부터 10까지니까 11개가 되는 게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일단 항 개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항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항의 개수.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전체적인 항이 몇 개냐를 물어볼 수 있고요. 특정한 항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개수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려워요. 자, 이 연습을 조금 해볼 거예요. 특정한 항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워밍업부터 가볼게요. 가볼게. 이렇게 가봅시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자, 이거 두 개 한번 물어봅시다. x 세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의 개수를 물어볼 건데 상수항은 할만하죠? 그렇죠? 얼마예요? 16. 그렇다면 x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될까요? 실제 학교 시험 문제예요. x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될까요?
8요? 어? 8? 8? 왜요? 전기했어요. 전개했어요? 그 전개 볼기? 우와. 일단 8은 맞아요. 8은 맞아. 자,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는 이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봐봐. x 세제곱이 되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두 개 중에 한 개씩 골라서 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를 곱해서 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총 16번의 곱셈이 이루어집니다. 2니까, 그쵸? 자, 그런데 x 세제곱이 나오려면 x를 몇 번 선택해야 될까? 3번. 맞죠? 그건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x를 어쨌든 3번 선택하고 상수항을 한 번 곱해야 x제곱이 나올 거야. 이런 느낌이야. 봐. 이렇게 곱하면 x제곱이 나와. 아니면 이렇게 곱해도 x제곱이 나와.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겠구나. 이거를 x 세제곱을 3개 고르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얘 상권 우리가 다 알죠? 사실 1이니까. 자, 근데 봐봐. x를 3번 고르고 상수항을 한 번 고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한 번 계산한 녀석, 딱 한 번 계산한 녀석, 그 녀석은 개수가 얼마일까? 2가 나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선택해서 딱 곱하고 나면 2x 세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이런 걸 몇 번 한다는 거야? 4번.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4번. 그러니까 이런 게 4개가, 그러니까 이런 게 2x의 세제곱이 1개, 2개, 3개, 4개가 깔린다는 거야.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야? 8x의 세제곱이 이들의 개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때 제가 뭘 썼죠? 조합을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배울 게 나온다. 근데 또 할 말은 있어. 야, 조합? 너 이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에서 배웠잖아. 할 말 없어요. 그쵸? x의 0제곱? 야, 너 중학교 때 2 나누기 있는 이런 거 뻔히 알고 있잖아. 이런 느낌이야. 그쵸? 자,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상수항이나 x제곱의 개수까지가 일단 일반적인 시험 문제야. 자,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 힘들 거예요. 10제곱에서 10제곱이나 9제곱 정도까지는 할만하거든요. 어렵게 가볼게요. x 7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힘들어요. 근데 이건 매너가 뭐냐면 얘를 숫자 2로 주지 않는다는 게 매너예요. 1이 그나마 할만하거든요. 자, 보여는 드릴게요. 그냥 10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했어요? 10개가 깔릴 거잖아. x 7제곱이 되려면 x를 몇 번 곱해야 돼? 7번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7개를 골라야 되겠지? x를 곱할 7개. 맞죠? 봐봐. 그렇게 한번 쫙 곱했어. x를 7개랑 1을 3번 곱하면 얼마나 나오죠? 개수는 1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개수는 1인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10C7만큼 있어. 한마디로 10C3만큼 있어. 10C3은 얼마인지 아시는 거야? 120. 그럼 기억하면 어떡해. 너무 똑똑. 그럼 10C4는? 네? 10C4는? 14요? 꼭 이렇게 하나를 더 떠보더라고요. 10C3은 120, 10C4는 210. 오, 맞아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 녀석의 답은 뭐야? 120 답이야. 근데 이걸 조합으로 풀어야 풀리죠. 그쵸? 자, 무슨 말이다? 기억하라고.
시험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 정도 급으로 나오진 않아.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해요. 왜? 원당으로 나왔거든. 딱 정확하게 10C1에 X7제곱이 됐었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아, 얘를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X제곱이었나? 아, 되게 가물가물해. X제곱의 개수인가? 아니면 X의 개수인가가 이게 B여가지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이게 시험 문제였어. 뭘로? 서술형으로. 제정신이 아니지. 풀지 말라는 거죠. 원래 풀지 말라는 문제를 하나 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출제가 됐던 거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풀면 선생님 저렇게 나오면 무엇으로 푼다? 조합식으로 푼다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문자는 거의 쓰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X와 상성을 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어려운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2의 x 플러스 3의 뭐 한 5제곱 정도 가볼 거야. 어차피 계산이 안 될 테니까 3에서 6제곱까지 가. 6제곱까지 가. 이렇게 해놓고 풀 수 없는 문제. x에 몇 차가 나올까? 몇 차? 3차? 그래요.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의 이제 풀입니다. 당연히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우리는 6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예요? 3개를 고를 거예요. 약간 요건 느낌 오시죠? 6개 중에 3개를, x를 3개 고른다는 거야.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의 x를 골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는 당연히 2의 x를 몇 번? 3번 곱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3을 몇 번 곱할 거예요? 얘도 3번 곱하겠죠? 왜? 잘 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걸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이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영재고나 국제고를 가지 않는 이상 만날 수는 없어요. 거기는 항이 2개짜리예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해놓고 x 세제곱 y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재밌어요? 근데 실제 이건 고3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3 내용을 1학년 때 땡겨 놓는 거야. 내용은 가르치지 않고 방법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근데 거기 학교는 다 단답형이에요. 객관식이 없어요. 자, 일단 갑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선택할 겁니다. 6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거예요. 어떻게? 나 이거 고를래. 나 이거 고를래. 나 이거 고를래. 그러면 3개는 뭘 골라야 돼요? 상수항을 고르겠죠. 나 이거 고를래. 나 이거 고를래. 나 이거 고를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곱할 거잖아. 맞죠? 이 x를 몇 번 곱했어요? 3번. 맞죠? 3은 몇 번 곱했어요? 3번. 3도 3번, 2의 x도 3번 곱했잖아요. 그쵸? 자, 이것들을, 이런 행동을 총 몇 번 했어? 6C 3번만큼 했지. 자, 이러면 이게 답인 거예요. 6C 3은 얼마죠? 30. 네, 30 곱하기 요거 계산하시면 8x의 세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27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27 곱하기 30 곱하기 8 이게 이 녀석의 답이 돼요. 뭐 계산이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정도가 여러분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개수의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는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고쟁이의 스텝 3까지도 못 가요. 스텝 2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2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마플로 따지면 행복한 1등급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1등급을 그러니까 이걸 풀면은 1등급을 맞고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행복한 1등급이라고 부르는데, 자, 되셨나요? 개수에 대한 얘기를, 특정한 항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어요. 쉬는 시간 안 좋은데 잘하네. 쉬는 시간 필요하신 분 혹시? 왜 집중력이 떨어졌어? 살짝 집중력이 떨어질 타이밍이야? 네, 약간. 아, 약간? 그래요? 5분만 쉬었다 5분만 쉬었다.